지원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5세아, 만 5세아 학부모님들은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과거에는 소득 7분위 이하 학부모님들한테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모님들께 이제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하고는 다르게 이제 유아 쪽은 이제 유아 교육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또 보육 쪽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세 누리 가정이라고 해서 그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은 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디자인을 해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좀 국가가 공통으로 관장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길러질 수도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의무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인데 이제 5세아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네. 분. 네. 중고 내신을요, 2014년부터 절대 평가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요. 네, 네. 그 이유와 효과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9등급 상대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반에서 이제 모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학업 스트레스도 많고 심지어 뭐 노트도 잘 안 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우 관계도 예, 무너지고 예, 예.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 9등급으로 이렇게 등급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면 이게 다 이제 잘 치면 시험을 잘 치면 이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일부러라도 이제 어려운 그 본인이 어떨 때는 안 가르친 문제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소위 이제 변별력 중심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교육의 본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역량을 도달하게 할 것이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게끔 다 노력을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9등급 상대평가는 상당히 좀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선생님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학급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좀 좋은 과목을 개발해가지고 그 과목을 학생들한테 좀 많이 듣게 하고 싶은데 의외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네. 그 과목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9등급 상대평가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과목을 이렇게 개설을 해도 이게 호응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성취 기준 평가로 좀 바꿨고요. 그 입시와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계신데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고1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대학 입시가 가는 거는 이제 2017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직 준비할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네, 최근에 4.19 정책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고 해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마이스터고 지금 마이스터는 굉장히 이제 잘 현장 착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숙형 고교라고 해서 이제 농산어촌에 한 150개 고교가 있고 또 자율고 중에서는 이제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이제 공립인데 이제 자유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자율형 사립은 정말 사립을 사립답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은 전혀 없고 대신에 이제 등록금 수준이 이제 3배가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로서는 정말 자율형 사립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지원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50개가 넘는 자율형 사립 중에 대부분의 자율형 사립들은 학생 모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이제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제도의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고 이렇게 사립들이 교육 과정을 다양화시키고 충분히 학부모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발전시킨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계속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예, 꾸준히 좀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네. 또 그 범위도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 새해 교육이나 과학기술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뭐 그 부처 중에서 제일 그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아주 저를 부러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목표한 정책은 추진할 만큼 확보하셨다. 그 뭐 말씀이시죠? 예산은 많을수록 좋죠. 저희가 부서에 있어 보면 정말 예산 확보하는 경쟁이 뭐 부서 간에 굉장히 치열한데요. 예.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봐야 될 네, 것이 네. 요즘 이제 나름대로 뭐 취임하시고 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네, 하시지만 네.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 만나면 체감 사교육비는 여전히 높고 좀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거리가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0년에 이제 그 3.5% 사교육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통계는 아마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지역별로 보면 이제 지방 쪽에 많이 주로 들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5%라는 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떨 때 10%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정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주는 겁니까? 처음 줄었습니다. 통계를 낸 이후는 처음 줄었는데요. 워낙 사교육 수준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줄더라도 여전히 사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주요했던 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요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이제 고입에서 사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의 그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과거엔 특목고를 갈 때 뭐 예컨대 이제 외국어로 가려면 대학교 4학년 수준의 듣기 평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없애고 그냥 이제 내신과 면접으로 이렇게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외국어는 그리고 이제 영어 내신 중심으로 이제 선발하게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외국어를 없애거나 아니면 뭐 아주 이제 외국어의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외국어를 외국어답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입 그 사교육 부담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대입에서는 이제 뭐 EBS 연계라든지 좀 수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쪽도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으로